안녕하세요. 거북이 별색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아주 간단한 공식 하나만으로 1. 관계 3.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 공식을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잘못 알고 있었어요. 오늘은 닐 파스리자 저자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얻는 법과 함께 따라하기는 쉽지만 그 효과는 매우 강력한 비법인 최고의 인생을 만드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순서만 살짝 뒤집으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열립니다. 나쁜 소식을 먼저 전해볼게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배운 행복 모델은 사실 시대에 완전히 뒤떨어집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해요. 즉, 훌륭한 업무 수행, 큰 성공, 행복한 삶. 이런 순서로 행복한 삶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델대로라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점을 받으면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고, 열심히 스펙을 쌓아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전개가 되나요? 이렇게 전개가 되지 않고 있죠. 이런 행복 모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업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큰 성공을 이뤘을 때 우리는 또 다른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할 뿐이에요. 그 다음 더 높아진 수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데 왜 학사 학위에서 멈춰야 해? 부사장이 될 수 있는데 왜 이사직에서 멈춰야 해? 집 2채를 소유할 수 있는데 왜 한 채에서 멈춰야 해? 이런 식으로는 영원히 행복에 도달할 수 없어요. 행복은 점점 더 멀어지기만 할 뿐이죠. 그러면 이 공식에서 마지막에 있는 행복한 삶을 뚝 떼어서 맨 앞으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한 삶, 훌륭한 업무 수행, 큰 성공. 이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정말 모든 것이 변해요. 행복해지는 것을 시작으로 하면 우선 기분이 좋아져요. 밝아지죠. 또한 더욱 열심히 일하고 협력하게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결국 훌륭한 성과를 얻습니다. 업무를 훌륭히 해내면 무엇이 다를까요? 큰 성공이죠. 엄청난 성취감과 함께 결과적으로 학위를 따거나 승진을 하게 되며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자랑스러워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 이루어질 거예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들은 31%만큼 더 생산적이고 37%만큼 더 높은 임금을 받으며 동료에 비해 3배 더 창의적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행복해지기 위해 첫 번째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일단 우리의 행복이 우선입니다. 행복을 느끼면 배움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내가 행복하면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고 막 배우고 싶어질 거예요. 우리의 뇌는 해질 무렵 맨하튼의 마철루처럼 밝게 빛나고 보석상 불빛 아래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며 농장의 밤하늘을 수놓은 별처럼 눈부실 거예요.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면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은 전 세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행복을 잘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죠? 우리는 과연 행복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을까요? 빅터 프랭클은 말합니다. 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단 한 가지, 즉 어떠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삶의 방식과 태도를 선택하는 인간의 자유만은 결코 빼앗을 수 없다 라고요. 필자의 아내가 16살이 되던 해 그녀의 할머니는 월마트 창업자 샘 월튼의 글을 그녀에게 선물했습니다. 글에는 이런 말이 담겨 있었어요. 인생을 오래 살수록 태도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을 더욱 깨닫게 된다. 내게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과거보다, 교육보다, 돈보다, 환경보다, 실패보다, 성공보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 또한 외모와 재능 혹은 기술보다도 더욱 중요하다. 태도는 회사, 교회, 가정, 그리고 우정을 만들거나 파괴하기도 한다. 놀라운 것은 하루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관한 태도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할 거라는 사실을 바꿀 수 없다.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일을 바꿀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몸에 지니고 있는 태도로 행동하는 것뿐이다. 인생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따라 10%, 그리고 내가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90%가 결정된다고 확신한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결정할 책임이 있다. 이 글에서 가장 놀라운 구절이 어디일까요? 바로 인생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따라 10%, 그리고 내가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90%가 결정된다고 확신한다 입니다. 즉, 행복의 90%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90%에는 어떤 것이 포함될까요? 바로 유전적 성향과 의도적 행동입니다. 의도적 행동이 중요해요. 이것의 의미는 큽니다.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명확한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만으로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보다 우리의 행복에 정확히 4배만큼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만약 내가 당신 인생에 관련된 모든 환경, 즉 직업, 건강, 결혼 여부, 소득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당신 행복의 오직 10%만 예측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행복을 구성하는 나머지 수치는 외부 세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의 뇌가 처리하는 방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뭔가를 실행하잖아요. 그 전에 베이스로 먼저 행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그 전에 행복해야 하고, 뭔가를 기도할 때도 행복해야 하고, 상상을 하기 전에도 행복해야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겠죠. 그럼 그만큼 영감도 잘 떠오르고요. 그렇다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필자는 수백만 건의 연구 결과를 샅샅이 살펴 우리의 뇌를 행복하게 훈련시켜줄 7가지 대표적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 중 어떤 것이라도 2주 동안 꾸준히 실천한다면 당신은 행복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 완전히 게을러지기입니다. 심리학자인 짐 로어와 토니 슈워츠는 공동지필한 몸과 에너지 발전소에서 가장 부유하고 행복하며 생산적인 삶은 짧은 시간 내에 도전에 완전히 몰입하는 능력에 따라 결정되지만 주기적으로 내려놓고 재충전하는 능력에 따라서도 결정된다 라고 말합니다. 캔자스 주립대학에서 진행한 연구 역시 일을 마친 뒤 완전한 휴식이 그 다음날을 위한 재충전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저녁 시간 이후에는 핸드폰 전원을 끄고 휴가 중에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마세요. 둘, 3번 산책하기입니다.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일주일에 30분씩 3번의 짧은 산책으로도 행복감이 올라갑니다. 미국 심신의학학회 역시 30분씩 3번의 산책이나 조깅으로 임상 우울증이 개선된다는 사실을 증명한 논문을 실었습니다. 이 3번의 산책이나 조깅이 약물 혹은 약물과 운동의 결합을 이용한 연구보다 훨씬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셋, 20분간 떠올리기입니다. 20분 동안 긍정적인 경험을 써보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은 급격히 향상됩니다. 왜 그럴까요? 긍정적인 경험을 작성하면서 실제로 그때의 경험을 상기하게 돼요. 이후 그것을 읽을 때마다 다시 그때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가 당신을 그 당시로 데려다 주는 것이죠. 넷, 무작위로 친절한 행동하기입니다. 일주일에 5가지 친절한 행동을 무작위로 실행하면 행복감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커피를 사주고 이웃에 잔디를 깎고 크리스마스에 아파트 경비원에게 감사 카드를 쓰는 것을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의 저자 소냐 루버버스키가 스탠포드 학생들에게 일주일 동안 5가지의 친절한 행동을 무작위로 하게 하는 연구를 진행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다른 실험 그룹보다 훨씬 높은 행복 수준에 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행동을 하면서 스스로 좋은 감정을 느낀 거예요. 5. 강하게 몰입하기입니다. 어떤 일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으로 행복감이 아주 높아집니다. 미하일 칙센트비하이는 몰입의 순간을 행위 자체를 위해 완전히 몰두한다. 자신이 서서히 사라진다. 시간이 쏜살같이 흐른다. 모든 행동과 움직임, 생각이 마치 재즈를 듣는 것처럼 필연적으로 전 단계에서 다음으로 흐른다. 온전한 자신 자체에 몰두하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기술을 이용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6. 2분간 명상하기입니다. 명상은 행복 수준을 올리기 위해 우리의 뇌를 짧은 시간이 아닌 영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해요. 7. 감사한 일 5가지 떠올리기입니다. 한 유명 심리학자는 학생들에게 지난 10주간 일어났던 일 중 감사한 일 5가지와 귀찮은 일 5가지 혹은 5가지의 사건을 적어보라고 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5가지의 감사한 일을 작성했던 학생들은 더욱 행복해지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졌습니다. 찰스 디킨스는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조금 가까이 있는 과거의 불행을 떠올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현재의 축복을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지금 당장 행복해질 수 있는 7가지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우선 행복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행복에 이르는 7가지의 방법도 알았죠. 차를 운전하고 공을 던지고 물구나무를 서는 것처럼 행복해지는 방법도 배울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기억해 주세요. 최고가 되었을 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행복해집니다. 필자의 친구 조씨는 어느 날 CEO직에서 자문역으로 자기를 옮기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이는 그의 연봉이 $200만 정확히 반으로 깎인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며 조 씨에게 새로운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걱정돼. 아내가 운영하는 디자인숍은 늘 적자고 샌프란시스코 북부에 은퇴 후 지낼 장소가 반 정도 지어졌는데 청구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게다가 마사의 포도밭에 우리 보금자리가 있거든. 우리 가족은 독립기념일과 추수감사절에 그곳에서 모이지. 그동안 일하느라 많이 돌아다니며 돈을 번 덕분에 그 보금자리를 장만할 수 있었지만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 대학원에 다니는 두 아들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노후까지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우리를 구원할 문장을 알려드릴게요. 항상 복권을 떠올려라 입니다. 항상 복권을 떠올려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당신 뇌에 있는 문제 감식기가 몸을 통제하는 것을 의식하고 당신이 더욱더 원한다는 것을 인식하며 현재 위치에 있는 당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조금 더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이미 당첨된 복권이라는 사실을 항상 떠올리세요. 어부가 사는 작은 마을에 배가 정박해 있었어요. 고가의 선글라스를 쓰고 고급 시계를 찬 한 관광객이 걸어가다가 어부가 잡은 물고기의 싱싱함을 칭찬하면서 물고기를 잡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어부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더욱 오래 머무르며 고기를 더 잡지 않죠? 관광객이 질문했어요. 어부는 그가 잡은 물고기 양으로도 그와 가족이 필요한 것을 충족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관광객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남는 시간에는 보통 무엇을 합니까? 아침 늦게 눈을 떠 고기를 조금 잡은 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내와 낮잠을 잡니다. 저녁에는 친구들을 만나러 마을에 나가 술을 몇 잔 마시고 기타를 연주하며 노래를 몇 곡 부르고요. 매우 충만한 삶을 살고 있죠. 관광객은 펄쩍 뛰었습니다. 나는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어요. 일단 매일 물고기를 더욱 오랜 시간 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그러면 남은 물고기를 팔 수 있어요. 그렇게 생긴 여윳돈으로 더욱 큰 보트를 살 수 있죠.
그런 다음은요? 어부가 물었습니다. 더욱 커진 보트로 벌어들이는 남은 돈으로 두 번째 보트, 그리고 세 번째 보트를 계속 구입해 나가다가 때가 되면 대형 저인망 어선을 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엔 당신이 잡은 물고기를 중간 상인에게 파는 대신 가공 공장과 직접 협상할 수 있을 테고, 그러면 당신 소유의 공장을 열 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작은 마을을 떠나 뉴욕으로 이사하겠죠. 그곳에서 당신은 당신 소유의 거대한 새로운 기업을 총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어부가 물었습니다. 최대 20년에서 25년 정도 걸립니다. 관광객이 대답했어요. 그 다음은요? 그 이유 말입니까? 그때부터가 진짜예요. 사업 규모가 엄청나게 확장되어 주식을 사고 팔기 시작하면 당신은 수백만 달러를 버는 거죠. 수백만 달러라고요? 정말입니까? 그 다음은요? 그때는 퇴직해 해변 근처의 작은 마을에 살면서 아침 늦게 일어나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고기를 조금 잡은 후 아내와 낮잠을 자고 저녁 시간에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기타를 연주하면서 지내면 됩니다. 멕시코 어부는 그것들을 이미 충분히 갖고 있었어요. 고기를 더 오래 잡을 필요도, 두 번째, 세 번째 보트를 살 필요도,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20년에서 25년의 시간을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미 당첨된 복권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아요. 필자 역시 일주일에 몇 번씩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는데도 앞에 있는 차가 움직이지 않을 때, 떨어뜨린 유리잔이 산산조각이 났을 때, 마감 날짜가 다음 주로 다가올 때면 인생이 위태롭다고 느꼈죠. 모든 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늘 좌절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항상 복권을 떠올리세요. 필자는 어렸을 때 침대에 누워서 몸이 천천히 위로 올라와 침대와 방, 집 위를 떠다니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더욱 높이 올라가 집 주변, 도시 전체, 그리고 구름이 자욱한 낮은 궤도의 우주 공간까지 떠다니는 내 모습을 그렸어요. 먼 곳에서 우리 동네가 희미한 빛으로 깜빡이는 모습을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고민들이 저 멀리까지 날아가는 것을 상상했어요. 아무것도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도해보세요. 천왕성과 해왕성, 목성과 토성 옆에 있는 지구가 얼마나 작아 보이나요? 지구가 골프공이라면 그것들은 테니스공이나 골프공입니다. 그렇다면 골프공과 비교해 태양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집보다도 클 거예요. 그리고 우주를 바라보며 줌을 앞으로 쭉 당기면 태양이 우리 은하를 가득 채운 것처럼 수백, 수천만 개의 별이 반짝입니다. 은하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곳에는 별과 가스와 먼지 덩어리가 중력에 의해 뭉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하나의 존재로 살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에만 60만 개의 별이 있다고 추산합니다. 네, 그래요. 태양은 우리 은하의 60만 개의 별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곳을 빙빙 돌고 있죠. 우리는
옅은 푸른 점 위에 살고 있어요. 이곳은 아름답죠. 그러니 이런 행성, 즉 우주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행성 위에서 우리는 생존해 왔습니다. 여기서 이 지구에서 살아온 대부분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지구에는 약 70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세계 역사를 통틀어 1150억 명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아왔죠. 이것은 지금까지 1080억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미 그들의 삶을 살아왔어요. 다른 말로 하면 지구에서 한 번이라도 살았던 15명 중에 14명이 다시는 해질녘을 보지 못하고 초코 아이스크림을 먹지 못하며 아름다운 밤에 아이들과 키스를 하지 못합니다. 15명 중에 14명의 사람들이 다시는 이웃에서 풍기는 바베큐 향기를 맡으며 산책을 하지 못하고 일요일 밤 잠들기 전에 베개를 시원한 면으로 휙 뒤집거나 혹은 불이 꺼진 어두운 부엌에서 친한 친구들로 둘러싸여 생일 케이크 위에 깜빡거리는 촛불을 불어 끄지도 못합니다. 살아 있다는 것은 당신이 이미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해요. 최악의 날이 온다면 부정적 생각을 밀어내세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야 합니다. 복권을 항상 떠올리세요. 우리는 이미 복권에 당첨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지금 당장 묻고 따지지도 말고 우선 행복해지세요. 당신을 위해 하세요. 항상 복권을 떠올리세요. 오늘은 닐 파스리차 저자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얻는 법과 함께 했습니다. 저자는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대기업과 개인에게 컨설팅을 해주는 등 성공적으로 이끄는 일을 해왔어요.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지만 아무리 성공을 하고 돈이 많아도 삶의 균형을 찾지 못하고 남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얻은 긍정 심리학의 지혜를 이 책에 담았는데요. 저도 사실 제목에 이끌려서 처음 이 책을 읽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얻지? 하고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먼저 행복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의 길로 가고 인생이 최고의 날들로 바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었던 책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살고 일해야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행복해야 모든 면에서 성공하고 인생 전체가 바뀝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